3월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오늘부터 2월 한 달간 해피스님과의 대화로 운영했던 그 기간을 마무리하고 12연기 특강을 이제 이어서 진행해야 되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좀 잠시 특강을 한 주 미루고 그간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작업의 중간 보고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 특강의 현 교재가 앞으로 만들 책의 전반부다. 그래서 책의 후반부를 이어서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그 작업, 그러니까 후반부 작업을 시작하면서 순서에 의하면 탐진치를 설명하고 따까라고 하는 내면의 이야기가 설명되면서 이렇게 행위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탐진치를 설명하는 작업에 들어가서는 이제 6개월째 제가 붙잡혔죠. 글쎄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하면 탐진치도 그냥 탐진치 이렇습니다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공부 자체를 삶을 메커니즘적으로 분석해서 부처님께서 삶을 어떻게 보아서 가르쳐 주셨는지, 그게 12연기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탐진치를 딱 붙잡는 순간 탐진치에서 끝장을 내지 않고는 12연기를 해석할 수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미 6개월째 제가 탐진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과정은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첫째로는 탐진치가 나타나는 경전의 용례를 뽑은 것. 근데 그 용례를 뽑다 보니까 탐진치가 독립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 탐진치가 연결된 어떤 개념들, 연결된 다른 용어들에 의해서 탐진치라는 저 내면의 자리, 2차 인식의 원인과 2차 인식의 조건과 결과의 자리, 요 자리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지를 않고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탐진치가 2차 인식을 넘어서 마음을 형성해가지고, 이 마음이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요 마음이 어떤 성질을 가지게 돼가지고 어떤 행위를 진행시키는지, 그러면 그것이 따까라고 하는 이 내면의 과정을 넘어서면서 가래라고 하는, 자기화라고 하는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 들어서 가지고 그 이후 과정이 의업으로 진행되는 과정, 신업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간에 다시 욕탐에 의해서 인식으로 연결되는 과정, 이런 부분이 그냥 요 부분 독립적으로 설명되지를 않고요. 몇 개의 좀 중요한 경전들은 저 밑에 탐진치에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간탐진에까지 이런 삶의 전체 영역들을 함께 설명을 해주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탐진치의 작업은 저절로 처음에는 탐진치의 용례를 뽑는 작업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저절로 그 범위가
2차 인식의 영역에서 찌따의 성질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가지고 몸과 함께하는 행위 영역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장되는 만큼 용례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번 작업이 정말로 힘이 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뭐 말은 좀 조심스럽죠. 제가 그 앞에 수고하신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달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다른 측면에서 공부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서 번역해 주신 그분들의 번역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는 특히 이제 지구 많은 작업이 탐진치니까 삶의 아주 근본 자리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붓다고사 스님을 넘어가지고 경전으로 접근하는 이 측면의 해석은 기존에 우리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경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로 번역된 그분들의 번역들, 해석들 이 자체하고 사실은 상당 부분 시각을 달리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건 잘 아는 거지만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서 심이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과정하고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라는 이런 과정하고는 전혀 시각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을 용례를 뽑았다라는 만큼 어려운 게 새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좀 힘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작업이 부족한 빨리어 능력을 가지고 어쨌든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분들이 1시간 걸려서 번역하실 거 저는 뭐 한 서너 시간 걸린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시각으로 경전을 해석하면서 이 시각으로 경전을 번역하는 일을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마도 뭐 대략 몇백 개의 경전은 번역을 했다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탐진치가 삶의 정과정에 걸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영역이 넓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번역해야 하는 경전의 숫자가 엄청 늘어나서 사실은 처음에 탐진치만으로 용례를 뽑은 정도는 거의 번역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역이 넓어지는 부분에서는 용례만 추려서 의미를 파악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경전들만 좀 먼저 번역을 하고 아직 번역하지 못한 경전이 많아서 이게 정식으로 책이 완성되는 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경전들을 다 번역을 해서 제가 제시할 수 있어야 책이 완성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일단 용례라는 탐진치를 포함하는 용례 경전을 확보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작업이 이제 각각의 경전들이 알려주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죠. 니까야를 꿰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경전을 꿰어가지고 탐진치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결론을 만드는 그 작업이 이제 2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일단 하여간 좀 인쇄를 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인쇄를 한 거예요. 지금 드린 요 책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두 번째 작업. 용례들에 의해서 꿰어가지고 정리하는 작업을 일단 인쇄했고 용례는 그냥 그 경전 전체가 아니라 용례의 그 중심되는 부분만 만들어 놓은 것도 벌써 6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전체적인 번역 관계를 해서 요약적으로 소개하고 경전 전체는 우리 홈페이지를 참고하게 하고 이래 해도 뭐 그 양이 엄청 많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하여간 이제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드린 거는 그 정리하는 중에서도 한 절반 지금 됐어요. 그래도 정리하는 거는 워낙 이제 그 용례에서 용례를 추리면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이제 좀 스피드가 붙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요 작업은 좀 뭐 1차 완성을 해서 재본을 해서 뭐 한 100부 정도 일단 재본해서 필요한 분들 나눠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식적인 출판을 위한 최종 단계 작업을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도 뭐 요만큼이라도 일단 만들어서 여러분 나눠드리니까 제가 마음이 좀 편합니다. 오늘은 사실 뭐 낮 시간에 좀 과도한 공부도 했고 그냥 저기 그 뭐 탐진치의 정체 이랬는데 뭐 책 제목에서 정체자를 넣을지 말지는 뭐 뒤에 생각하고 일단은 탐진치의 정체를 밝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적어봤어요. 오늘은 요 탐진치의 정체를 밝히는 책의 현재 진행 과정에서 맛보기 탐진치의 맛보기 시간으로 뭐 대충 뭐 너무 늦지 않게 좀 몇 가지 이야기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진치 맛을 한번 봅시다. 어쨌든 뭐 탐진치의 정체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 이렇게 했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저기 제가 그 회암 스님 찾아뵙는다는 말씀 자주 드리죠. 2월 달에 스님 찾아뵈었을 때 스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 니체가 데어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을 적었는데 니체가 뭐 아주 그 천재적인 철학자라 하더라고요. 1900년에 죽었다라고 하니까 대략 뭐 120년 전 분인데, 그러니까 그 니체가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을 만들고 책머리에 이렇게 적었대요. 이 책은 극소수의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그 독자들은 아직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 서적을 만들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눈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대중성을 가지고 만든 책이 아니다. 그야말로 눈 있는 자 보아라. 아주 극소수인데 어쩌면 천재인 니체니까 말할 수 있겠죠. 이 책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 아직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우리 책이 탐진치의 정체를 드러난다라는 거는요. 연보부님 이게 생각하면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정리했다? 이거하고 견줄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늘 말하는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부처님 가르침, 삶의 심오함의 끝을 차지하고 있는 탐진치 이야기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니체가 극소수의 독자들, 아직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난이도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책인 거예요. 따지자면.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이 책은 12연기 교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12연기에 포함된 삶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위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어 곧 출판될 삶의 메커니즘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니까야.kr을 활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물론 뭐 이제 이게 다 뒤에 뭐 내용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책이 12용기를 해석하는 책이고, 12용기의 근원이 되는 탐진치를, 그 정체를 밝히는 책이다. 그러므로 니체가 이런 책 정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따지자면 이 책이 가지는 난이도는 훨씬 더 심오함을 말해야 한다. 적어봤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맞지마니까야 140번 요소의 분석경은 네 가지 토대, 즉 지혜를 방일하지 말고 진리를 보호해야 하고 포기를 개발해야 하고 평화를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1. 최상의 성스러운 지혜는 모든 괴로움의 부서짐에 대한 알미고, 2. 최상의 성스러운 진리, 참은 허황되지 않은 법인 열반이며, 3. 최상의 성스러운 포기는 몸과 생명에 대한 모든 갈망을 놓음입니다. 그리고 4. 최상의 성스러운 가라앉음인 탐진치의 가라앉음이 평화의 완성입니다. 요 얘기는 괴를 같이 하죠. 삶의 심오함의 끝에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그게 평화의 완성입니다. 고멸이고 열반이며 중생으로의 삶을 떠나는 모든 것이 탐과 진과 치의 가라앉음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과 진과 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책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죠. 박바보님 우리 요소의 분석경 얼마 전에 공부했죠. 굉장히 어려운 경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읽고 가자 공부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말해줬죠.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윌헬름 니체는 데오 안티크리스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극소수의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그 독자들은 아직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번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 탐진치 책은 극소수의 독자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 독자들은 이미 많이 태어나 있고 이 책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능력은 준비되었습니다. 사실 앞에서는 니체가 쓴 이 책보다 얼마나 더 심오함을 다루는 책이냐 라고 이 책을 소개했지만, 그러나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니체는 그 정도의 난이도에서 극소수를 위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함을 다루는 이 책이지만, 그러나 이 책은 극소수의 독자를 위한 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더 심오함을 다루는 책인데 왜 대중적으로 읽혀야 하는 책일까? 라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니체의 데어 안티크리스트와는 다르게 이 책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삶은 부처님에 의해서 그 정체를 드러내었기 때문에 아마도 고등교육을 받은 독자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갖추었다면 집중 정도에 따라 충분히 공부될 수 있는 책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표현을 쓰면서 생각한 게 한국 불교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불교를 말하면 어렵다고 산만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불교가 어렵지 않아요. 고등학교만 나왔다라고 쳐치면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라고 맘먹고 붙잡고 공부를 하면 불교가 어렵지 않아요.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사는 이야기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 삶의 이야기가 내 삶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내 삶에서 그대로 확인이 되는 공부잖아요. 사실은 니체가 데어 안티크리스트 이런 책을 썼다라고 할 때 이 책이 어려운 이유는 좀 달리 표현하면 기독교를 비판한 책인데 기독교가 이 삶의 심오함에 대한 완전한 답을 주는 사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니체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삶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지 못하겠죠. 이 책이 탐진치라고 하는 그 심오함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책은 부처님 가르침은 사는 이야기거든요. 곰곰이 정말로 삶이 워낙 어려운 거니까 그 어려운 삶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고등학교만 나왔다 하면 그 정도의 학습 능력에서 내가 알아봐야겠다 라고 맘먹고 다가서면 알려지는 책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래서 제가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한국 불교가 힘들다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서 불교 신자를 공부시킬 생각을 안 하잖아요. 불교 신자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우리 스승 부처님은 이런 법을 설하셨다. 우리 스승 부처님은 삶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다. 사실은 이 부분이 설명되어야 한국 불교가 힘을 갖죠. 그리고 그게 요즘 같은 한국 국민의 그 거의 문맹률 제로에 가까운 그렇죠?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작은 이런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어려워서 못한다? 는 아니어야 되거든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국 불교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해야 되고 공부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부분은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그렇게 적은 겁니다. 니체는 그렇게 말했지만 니체의 책보다 훨씬 심오함을 다루는 이 책은 그러나 대중을 위한 책이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어라. 마음만 먹고 공부해야지 하면 이해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반어법적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는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근 5달 만에 그림 2장을 그렸습니다. 오랫동안 그려온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탐진치와 그 주변 용어들의 용례를 조사하고 번역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탐진치 이후 간탐과 진해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단순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탐, 라가 또는 로바를 탐, 라가와 망, 로바로 분리하고 사라가와 친밀, 사라가와 거슬림, 부야빠짜, 부야바짜라는 2개의 용어를 이해하였습니다. 불교는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심오함의 끝에 있는 것이 탐진치입니다. 탐진치는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시계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 심을 구성하고 의의 행위에 미치도록 작용합니다. 또한 행위는 다시 인식으로 순환되어 세상, 색성향, 미적, 법을 대상으로 하는 시계 인식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식이 다시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시계 인식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삶은 순환적으로 연속됩니다. 그래서 근 5달 만에 그린 그림 2장은 중요합니다. 한 장은 즐거운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식의 인식 과정에서 시작해 의의 행위인 간탐까지 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방법으로 간탐하지 않는 의의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지도 포함하였습니다. 다른 한 장은 괴로운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식의 인식 과정에서 시작해 의의 행위인 진애까지 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방법으로 진애하지 않는 의의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지도 포함하였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탐진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이 책에서 해석과 번역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불교가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부처님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 없이 문자를 옮기는 번역으로는 삶의 본질을 꿰뚫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의도를 담아내는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2장의 그림은 중요합니다. 2019년 2월 24일 비구 분야디파 해피스음 이랬는데 대략 한 열흘쯤 전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그림 2장은 제가 지금 안 보여드렸어요. 이 작업이 계속되면서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을 탐과 망으로 분리하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탐진치 하니까 탐이잖아요. 탐의 원어가 뭐죠? 로바. 두 분이 다르네. 로바. 응? 로바. 라가. 사실은 라가라는 말이 있고요. 로바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를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똑같이 탐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영역에서는 달리 번역돼 있어요. 아무래도 영국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문의 영향을 받을 게 아니니까 구분해서 번역이 됐겠죠. 번역을 하면서 이 2개를 하나의 문자로 나타냈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 교재 안에서도 적고 있지만 라가와 로바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번역가들이 차이를 보지 못하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번역을 했겠죠. 그게 그럴만도 한 게 경전에 보면 라가, 도사, 모하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탐, 진, 치잖아요. 그런가 하면 로바, 도사, 모하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진치, 진치인데 앞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2개를 똑같이 탐으로 번역해도 어차피 탐진치의 짝이죠. 이거를 번역을 해봤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면서 주목하자라고 한 한마디가 뭐냐 하면 마음의 성질,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하고 마음의 성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요번 탐진치 작업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커다란 성과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라가와 로바를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해서 2개를 구별했다. 그래가지고 구별한 상태에서 그럼 구별되었다,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건 다른 말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번역을 달리 해야 되잖아요. 바꾸보니
라가하고 로바하고 둘 중에 어떤 거를 탐으로 번역해 줄까요? 어차피 두 개가 구분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둘 다 탐을 안 쓸 이유는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탐을 쓰고 하나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응? 박보우님, 어떤 거에다가 탐을 줄까? 사실은 이게 그 탐이라는 한자어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라가와 로바가 각각이 메커니즘적으로 해석돼서 알려주는 의미, 이래 보면 탐은 엄밀히 말하면 둘 다 해 안 맞고, 그 중에 좀 그래도 맞추자 하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이미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쓰이고 있는 단어잖아요. 더구나 어쨌든 불교의 뭐 가장 깊은 자리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다 보니까 한자가 가지는 의미가 어쨌든 간에 필요한 데에다가 쓰고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주자. 이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탐진치 이야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대응 개념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 중간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라고 풀어내면 신비연기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까 하면 팔정도다. 이게 불교잖아요. 그럴 때에 탐진치는 바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과정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탐진치라는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문제를 해소하고 괴로움을 소멸할까? 라는 팔정도라는 고멸의 길을 말할 때, 그 고멸의 길의 중심을 차지하는 개념이 있다고. 제가 볼 때는요, 고멸의 과정의 중심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그죠? 탐진치 중에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대표적으로 탐이라고 하는 이것이 의미를, 그러니까 중심되는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탐진치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라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도 어찌 보면 치를 해결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러나 근저는 탐으로부터 벗어나자,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수행의 고멸의 중심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이탐이 원어가 뭐예요? 뭐죠? 위라가. 그지? 위라가잖아. 탐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탐이라는 말 자체는 뭐 이건 좀 붙잡는, 탐한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로바 쪽에 가깝다 이래 봐야 되는데, 문제는 오랜 세월 고멸의 길을 대표하는 개념인 이탐, 그러니까 위라가를 이탐으로 번역을 해온 거예요. 만약에 탐을 로바해 주자 이러하면 라가를 다른 말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탐이라는 이 개념을 같이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탐이라는 이 말의 대표적인 번역은 라가로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라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두 개를 구분해주는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면 로바에 대해서는 새로운 번역을 주면 되죠. 변호사님 이게요. 어찌 보면 뭐 영어권에서는 달리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번역의 그 단어를 다른 걸 썼다라는 거하고 제 생각에는 영역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라가와 로바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해서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이 잘 안 돼. 이거요. 요번에 이 책이 나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면 근 2000년 가까운 시간 만에 탐진치라고 하는 이 핵심 개념에 대해서 라가와 로바 두 개를 탐이라고 번역한 이 상황을 구분해가지고 로바에다가 새로운 번역어를 부여하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게. 박고님 제 생각은 그렇거든. 맞는 거야, 그렇지? 그치? 이게 사실은 정말 이게 대단한 거예요. 로바를 어떤 말을 써줄까라고 이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요새 제가 그 파일리어 공부 모임이 이제 경북대학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쪽에 경북대 교수님도 몇 분 계시고, 뭐, 파일리어 전공하는 분들부터 이렇게 이제 여러 분 같이 공부를 좀 아주 좀 어려운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마침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한문학과인가? 뭐, 약간 한자를 전공하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교수님, 탐진치에 쓰이는 탐이라는 이 글자를 의미상으로 가장 좀 유사하다 할 만한 한자어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개가 그렇다고 아주 떨어진 단어는 아니니까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갖는 한자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도 뭐 아무래도 뭐 탐보다 더 잘 나타낸 말이 있겠습니까? 아마 언젠가 한번 보니까 뭐 어떤 표현이 하나 있던데 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정보를 주셨어요. 람. 아유, 잊어버렸네. 이게 자불람이라고 번역되는 람자가 있더라고요. 자불람. 그래가지고 제가 작업 시작할 때 처음에는 요 로바를 람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자불람. 사실은 요 라가라는 거는 우리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번뇌가 작용해서 즉 병든상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무명을 만들고 그 위에 탐이라고 하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항상 하니까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왜곡돼서 아는 알미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란 말이야 이거는. 알미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탐에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라가는 그렇게 알무로 생겨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마음의 몸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 더하기 탐이 심이 되는, 식이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는, 이렇게 몸통이 되는 것에 비해서 로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용례가 중요해. 이렇게 라가 도사 모하로 나타나는 용례하고 로바 도사 모하로 나타나는 용례하고가 확연하게 구분돼서 경전 용례를 보여주는 게 이 로바 도사 모하는 업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있는 거예요. 행위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찾아낸 거예요. 라가와 로바의
구분으로. 그런데 이 행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잡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잡을람으로 번역을 했다가 나중에 제가 다시 바꾸게 된 이유가 업으로, 그러니까 라가를 몸통으로 하는 찢다가 생겨나가지고 붙잡는 일을 하는 그 중간 과정이 또 있는 거야. 사실은 붙잡는다라는 이 말에 대한 대표적인 용어가 뭐예요? 취가 있잖아. 집착이라는 취가, 이게 그 대상을 붙잡는 거잖아요. 붙잡는다, 잡는다라는 의미는 취에 가가지고 따지면 딱가밖에, 딱가 안에서 만들어진 가래에 자기화된 상태가 몸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대상을 붙잡는, 거기 가야 취거든. 탐이, 그러니까 로바가 쓰이는 이 자리는 직접 붙잡는 자리가 아니라 붙잡기 이전의 내면에서 전개되는 과정인 거죠. 이게 우리가 메커니즘을 공부하니까 뭐 이렇게 약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럴 때 이 로바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라가라고 하는 즐거운 느낌, 요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요 라가가 무엇에 영향을 받냐 하면 이런 이야기죠. 2차 인식을 식이, 술을 상의 간섭 가운데 만드는데 뭐 치유된 무상고 무화가 있지만 병든 상태, 번뇌라는 것은 상락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왜곡,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해서 욕, 색, 무색이라는 중생의 삶의 수준을 구분하는 요 정이라고 하는 것, 맑을 정자죠. 깨끗하다, 뭐 깨끗하다, 좋다, 유쾌하다, 아름답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경향이라고. 이게 작용을 하면 첫째 상라가가 작용해가지고 무명을 만들잖아요.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이 항상한 거예요. 이런 왜곡된 의미죠. 그 위에서 이렇게 항상한 즐거운 느낌이 탐이라고 번역된 라가란 말이지.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깨끗한 거요, 좋은 거요, 즐거운 거요, 유쾌한 거요, 요런 경향이 그대로 반영돼서 올라온 게 탐이라고 하는 즐거운 느낌은 깨끗한 거요, 좋은 거요, 유쾌한 거요, 아름다운 거요. 요런 알무로 어떻게 돼요? 심을 구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찢다는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냐 하면 업지으러 가는 거잖아요. 업을 짓는 마음이잖아. 행위하는 마음. 행위하는 이 자리에 가서 몸과 만났다라고 하면 약간 집착이라는 개념, 붙잡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앞에 과정에 무엇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 이 심이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인가. 자, 라가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이 좋은 거다, 유쾌한 거다, 뭐 요렇게 아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아는 것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은 이제 자기대로의 성질을 가진다고. 성질을 가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찢다가 가지는 즐거운 느낌에 대한 성질은 뭐냐 하면 요렇게 좋은 거 가졌으면 요렇게 좋은 거를 바라는 성질을 갖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즐거운 느낌이 느껴졌는데 그거 좋은 거요,
유쾌한 거요, 깨끗한 거요, 요렇게 알려진 상태를 몸통으로 하니까 그런 상태를 몸통으로 하는 쥐따 입장에서는 요렇게 즐거운 느낌이 있었으면 요런 바람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크게 얘기하면 그 즐거운 느낌을 붙잡는 것이고, 근데 그 붙잡는다는 것은 뒤의 일이고, 붙잡을 때까지의 과정이 설명되는 것이 이제 그 즐거운 느낌, 그 좋은 거를 있었으면, 유지했으면, 이런 바라는 상태, 바라는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그 바라는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로바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찢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의 몸통은 기본적으로 시기 몸집을 부풀린 거잖아요. 그죠? 이 시기 몸집을 부풀렸는데 어떻게 몸집을 부풀렸느냐라고 하니까 라가로 몸집을 부풀린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라가라고 했을 때 이런 라가로 부풀려진 요렇게 구성된 찢다가 나는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라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생겨난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생겨난 나의 상태는 어떨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심이 식 더하기 라가로 있으면서 어떤 성질을 가집니까? 그 즐거운 느낌을 바라는 마음이 바라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바라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라는 게 로바라고, 심을 구성하는 것으로의 라가하고 라가로 구성된 심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로바를 가지고 있다. 요렇게 메커니즘적인 구분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로바를 바로요, 그러니까 잡을 남자로 처음에 번역했다가 그건 좀 멀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찢다가 가지는 성질을 나타내주는 이 로바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찢다라는 마음 하나를 놓고 그게 구성이 어떠느냐, 성질이 어떠느냐 이러니까 구성의 측면에서는 라가도사모하, 성질의 측면에서 로바도사모하,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찢다 하나를 놓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바란다라는 이 의미, 이런 성질을 가지는 말을 찾아가지고 이제 잡을 남자 대신에 바랄 망으로 로바를 번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그 번역 시기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라가와 로바가 찢다라는 이 마음의 구성의 측면과 성질의 측면의 차이를 보지 못하고 탐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번역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성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찢다의 몸통이 구성되는 측면에서의 라가, 탐, 그렇게 구성된 찢다는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일까? 라는 측면에서 로바, 망, 이렇게 구분한 번역을 하게 되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분명히 구분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예요. 로바로 나타나는 것은 행위의 측면에서 용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하여간 여러분 다 보시게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라가가 엄청 더 양이 많아요. 로바 자체는 양이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로바는 오직 업과 관련해서 쓰여요. 이 차이로서 라가와 로바가 구분되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책 중에서 가장 큰 성과가 라가와 로바를 구분해내었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친밀, 사라가, 요 친밀 요 부분은 제가 좀
아마 혼란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사라가라는 단어하고 바자라는 단어 두 개가 이제 사실 또 나타나는데 요것도 주목되지 않았던 이야기지만 사실은 삶을 설명하는 비중 큰 이야기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그림 2장 그린 건 안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림 2장이 그려지는 게 락과 고에 대해서 락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탐 해가지고 가잖아요. 고에 대해서는 탐 대신에 진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행위 과정이 로바로 갈 수도 있고 도사로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의업까지를 오면 의업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로바가 진행된 거는 간탐이 되잖아요. 도사가 진행된 거는 진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요게 있잖아요. 지금 탐과 진이 탐은 라가라는 구성 측면이 로바라는 성질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진행돼서 간탐을 왔거든요. 진은 진이라는 구성 상태에서 성질 측면도 다른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도사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 요건 왜 그러냐 하면 도사는 이 저항의 상 자체가 공무변처가면서 없어지잖아요. 무색계에는 그러니까 저항의 상도 없고 진도 없고 진해도 없단 말이야. 삶을 대표하는 개념은 탐진치 중에 탐이지 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대표하는 개념에서는 찌따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탐, 구성된 탐에 의해서 발현되는 성질, 이거를 구분해줘야 삶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도사, 모하 이런 부분을 다 해주자면은 다른 단어를 붙여줄 수 있었겠죠, 부처님이. 그런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이 상세한 부분은 탐에서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경전 전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도 고의 측면에서는 진이고 성질의 측면에서도 진, 도사 그대를 쓴 거예요. 그건 구분 안 해줬어. 그냥 탐에서만 그러니까 라가 로바로만 구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에 대해서는 진해 이렇게 연결돼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참 우리 메커니즘적으로도 커다란 진전인데 이렇게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삶의 후반 과정은 분명히 상락아라는 전도에 의해서 무명이라는 왜곡이 생겨났고 그 위에서 정과 저항이라는 전도에 의해서 탐진이 생겨났는데 이 이후에는 탐진의 이야기만 할까? 이 부분 좀 고민할 이야기라고요. 무명이라는 것은 여기까지만 오면 더 이상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요번에 찾아낸 중에 참 중요한 또 하나 주제가 사실은 이거예요. 무명이라는 이거. 요거 번뇌하고 합하면 치가 되잖아요. 무명, 즉 치라고 하는 것이 로바와 도사 밑에도 모하, 치 또는 아위자, 무명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는 탐과 진이고 간탐과 진해잖아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모하, 그러니까 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용어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방금 그 사라가라는 게 이 모하의 연장선상에서 요 자리, 로바와 도사 밑에 자리를 차지하는 게 사라가라는 새로운 용어예요. 그리고
간탐과 진해, 요거 아비자, 부약바다 이렇잖아요. 여기서도 아비자, 부약바다와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게 삼모하라는 단어. 그 안에다 있으니까. 그리고 또는 삼물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삼모하, 모하 그대로죠. 삼모하, 삼물하라는 요 단어가 저는 요거를 뭐 당황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간탐과 진해. 뭐 의업이니까 마음속이지만 욕심내고 분노하고 요런 의업의 바탕에 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삼모하, 삼물하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요게 이제 제가 당황이라고 침착하지 못함 요런 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과정이 이렇게 왔지만 그 자리에 와서는 내 거 하려고 이렇게 간탐하는 요것도 그 밑에 뭐가 있냐 하면 치라고 하는 잘 모르는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모르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하다 보니까 남의 것까지도 내 거 하려고. 역으로 진해 이러면 당황하니까 버럭 화내는 이런 치가 바탕이 그러니까 치가 밑에 숨어서 작용하고 있는 그 위에서 간탐과 진해가 업으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까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랬을 때에 지금 요 사라가라는 단어가 로바와 도사 밑에 자리하는 단어다. 요거를 찾아낸 것도 확실한 기준 국어. 그런가 하면 또 요 중간에 로바니까 바라는 성질이거든요. 바라는 성질이 업으로 가서 간탐하는 남의 것도 내 거 해야지 라는 요게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과정이 또 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가래라는 거 자기화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발견되는 단어가 괴로운 느낌과 관련해서 괴로운 느낌이 진으로 해서 진해까지 가잖아요. 이때 요 도사라는 진이라는 성질로부터 진해하는 직접 분노하는 마음작용의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부야 빠짝띠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럴 때에 아마도 요 가래의 자리로 저는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에 부야 바짜띠 부야 바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요거를 거슬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슬림. 그러니까 분노한다라는 그 이전에 첫째로는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항상 하는 거야 라는 무명. 그래서 그거에 저항하는 거야, 밀쳐내는 거야 하는 진. 그래서 마음이 바라는 것과는 반대로 거부하는 성질을 갖고 그게 거부하는 그 성질이 분노한다라는 진해로 나타나는 그 중간에 병법은 사실 우리 살다 보면 누가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하거나 뭐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걸 보면 속에서 탁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탐진치라고 하는 아주 내적인 거 잘 우리한테 안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탁 싫은 거 있잖아. 제가 볼 때는 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슬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나타내는 걸로 부야바짜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거슬림이라는 번역어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 여기 보면 지금 읽은 중에 보면 거슬림 했잖아요. 거슬림하고 단어가 부야바짜, 부야바짜, 부야바짜 세 개가 있거든. 여기에 보면 H가 붙은 거 안 붙은 거 또 P냐 B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발음이 다 비슷한 거야. 근데 이 세 가지가 어쨌든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단어죠. P하고 B하고 다르고, J의 H냐 J냐 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용례를 분석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보이냐 하면,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사물양심에 나와요. 근데 사물양심이 전체가 똑같은데 유독 요 단어의 자리에서 대부분의, 그러니까 사물양심을 말하는 대부분의 경전은 부야바자를 써. 부야바자니까 세 번째 거. 세 번째 부야바자를 쓰는데, 드물지만 좀 많은 경우가 두 번째 거, 부야바자를 써요. 그리고 두 개인가의 경전에서 제일 앞에 거, 부야바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비슷한 발음이 사물양심을 서술하는 한 자리에서 대체되어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같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경에서, 제가 이 교재에서 많은 부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찌따의 성질과 의업의 중간 과정이 비중을 가지고 설명되고 있더라. 요 부분 아주 저는 잘 찾아냈다고 봐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라가와 로바를 구분해낸 것, 그리고 이러한 삶의 과정 중에, 그러니까 탐과 진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밑에 치가 따라가고 있다. 근데 이제 경전 하나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이 모든 그 법들, 그 행위 과정에 무명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직접 알려주는 경전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러겠다라고 그림을 그렸다가 그렇게 그려지니까 그걸 확인해주는 경전이 찾아지더라고요. 이제 요게 보면 현재까지 제가 서술한 작업의 그 절반, 자, 한 장을 이제 넘겨볼게요. 이제 제1권 개념이랬지만 이제 요 개념이라는 것은 용례 부분하고 구분하느라고 이제 해놓은 거고, 차례로 보면 제1장 삶의 서술을 해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타카파 이만큼 이제 그 삶의 과정을 서술했어요. 여러분 그 중간에 그 특히 다번에서 라가와 로바의 번역어를 선택하는 과정이 지금 설명드린 요 과정 문자가 글로 나타냈고, 그 밑에 마번 보면 라가와 로바가 함께 나오는 경전, 요거 주목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몇 개 안 되지만, 아니 이게 이 몇 개 안 되는 경전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라가하고 로바가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동의어로 쓰였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 근데 그 자리가 동의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라가와 로바가 구분된 의미를 가지고 직접 함께 나타나는 경전들, 이거는 라가와 로바가 분리되어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진치의 번역어 비교, 탐이 부정적 의미로만 쓰이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 이제 탐진치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 라가와 관련해서는 사라가와 위라가도 큰 비중을 가진다. 그 중에 특히 개념을 나타내는 동사들 2번에서 부야빠짜띠, 부야빠짜띠가 바로 요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 그런 부분 이제 좀 설명해서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과 진해의 중간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 이렇게 설명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자, 여기까지를 보면 어떤 작업을 했냐 하면, 탐진치는 무엇일까 그 정체를 드러내보자, 이런 작업을 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현재까지 한 작업에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지웠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차지하는 내용은 뭔가요? 마음이 있는데, 그죠?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구성하는 가운데에 라가 탐이 있고, 이 마음이 로바 망이라는 성질을 가져가지고 삶을 사는 거잖아요. 어쨌든 삶의 중심에는 심, 찢다가 있죠. 요 개념에서 이제 삶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요게 몇 페이지가 되냐 하면 59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우선 이제 58페이지에서 제2장하고 제목을 나타냈는데 탐진치와 심 이렇게 2장 두 번째 주제를 설명하거든요. 자, 59페이지 한번 보면 가, 심, 찢다는 빛나는 것 해서 잘못된 지향품은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이 심은 빛난다. 그러나 그것은 손님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되었다. 비구들이여 이 심은 빛난다. 그리고 그것은 손님인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경구죠. 심은 빛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염원에 의해 빛을 소진하고, 여기서 제가 이제 소진이라는 개념을 하나 동원하고 있거든요. 빛을 소진하고 중생이라는 이름에 불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에 의해 빛을 재충전하면 심은 다시 빛나는 상태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합니다. 빛을 재충전하고 오염원에서 벗어나 빛나는 상태를 회복했다. 라고. 근데 이제 요 개념이 그 곶다마경 등하고 경이 있지만 그 경의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일어나는 비구들이여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이 생겼다, 지가 생겼다, 해가 생겼다, 명이 생겼다, 광이 생겼다. 안이라는 것은 눈이고요. 지라는 것은 알미고, 해, 지혜, 명, 밝음, 광, 빛이거든요. 이걸로 깨달음을 부처님 설명하잖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참 우리가 진짜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중간에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삶의 메커니즘적 이해에 의하면 형성 과정, 심행은 상수에 의한 심의 몸통은 지, 알입니다. 그죠? 우리 이건 알죠? 그리고 심 자체의 고유한 특성은 방금 읽어봤지만 심은 빛난다 이랬잖아. 지, 제가 알을 몸통으로 하는 이 마음의, 그러니까 마음 자체의 고유한 특성은 빛나는 거예요. 광이요. 그러면 이렇게 빛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밝은 거예요. 빛나는 마음이니까 밝을 명자, 밝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 표현, 지혜가 그 밝음을 보호하는 한. 이 표현 만들기 어려웠어요. 아, 정말 표현이 이제 만들기 어려웠어요. 근데 연부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알물 몸뚱으로 하고 그 고유한 특성은 빛나는 거라서 밝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왜? 앞에서 봤지만 마음은 빛나는 거지만 손님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돼 버리잖아요. 누가 보호하느냐? 지혜가 보호한다고. 그래서 지혜가 그 밝음을 보호하는 한, 밝음을 보호한다라고 말해야 되는지, 뭐 약간 그 의미예요. 보호하는 한, 심은 그 밝음에 기대어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보는 요게 뭐예요? 안, 눈이고 견해라고.
안지해명광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메커니즘적으로 딱 접근을 해보면 부처님이 그냥 뭐 안이 생겼다, 지가 생겼다 이렇게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내면의 그 심오한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글 잘 썼어요. 그런데 중생들에게 심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 등에 의해 오염된 심은 왜곡된 알무로 몸통을 삼아 빛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어둠에 기대어 세상을 봅니다. 안지해명광의 반대 상황으로 중생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요 한 문단이 제가 글쓰기도 어려웠지만 아주 멋진 글 같아요. 존재에 대한 잘못된 관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눈이 잘못된 거, 잘못된 견해. 그러면 잘못된 견해가 왜 생겨나느냐 하니 지혜, 명광이, 그러니까 지혜가 이 암과 빛과 밝음을 지켜주지 못하면 세상을 잘못 보게 되는 잘못된 눈이 생겨나는 거죠. 잘못된 견해.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안지해명광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심은 빛난다라고 하는 심의 기본적인 특성, 고유한 특성이 빛난다. 이렇게 놓고 이 주제에서는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읽어가던 단어들이 이제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한 페이지를 넘기면 뭐가 나올 거야? 예, 한 장을 넘겨보세요. 62쪽. 나, 빛을 잃은 심에서 소진의 개념 이렇게 있거든요. 파리야다띠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파리야다띠. 이 단어가 고갈되게 하다, 소진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다 써버리다, 고갈시키다, 소진시키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건 문법적으로 이제 반족태 수동 이래서 파리 야디야띠 파리야디야띠라는 활용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파리야다띠는 거의 안 나타나고 이 단어가 주로 나타나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제가 소진이라는 개념을 찾아낸 거예요. 소진. 사전적으로 소진이 명사예요.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짐 또는 다 써서 없앰. 표준 국어 대사전. 소진이란 개념을 찾아내고 나니까 이제 이게 제2장으로 이 부분을 소개할 만큼 엄청난 주제가 나오는데 자, 이제 그러면 삶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원래 고유한 특성상으로는 빛나는 것은 찢다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나는 마음이 오염원에 오염된다라는 문제 상황 때문에 빛이 점점 줄어들어서 다 없어진다, 다 써서 없앴다 라고 말하는 이 빛을 소진하게 되는 거예요. 밝은 그 빛나는 상황에서 빛이 소진되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진이라는 파리야디야띠라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탐이 심을 소진시킨다. 그러니까 소진하여 머문다. 아니면 소진된 심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아주 비중 있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쭉 서술 과정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첫째는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빛나는 마음이 소진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누가 무엇이 빛을 소진시켰을까? 무엇이 심의 빛나는 상태를 소진했을까? 그러니까 심을 소진하는 것 이런 개념이 나온다고요. 뭐 기본적으로 탐진치가 심을 소진시키는 거지 뭐 5가지 장애가 소진시키는 거고 이런 개념이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이 다시 알려주는 게 있어. 제가 그렇게 이제 서술을 했어요. 심을 소진하는 것의 소진. 소진이란 말을 2번 쓰니까 자, 심을 소진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면 탐이라고. 그런데 이 그러니까 탐 때문에 빛을 소진하고 중생의 아픈 삶을 사는데 바로 심을 소진하는 것은 탐을 소진시키는 거야. 탐을 소진시키는 걸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거지 뭐. 라가와 위라가 이 개념이 찌따를 소진하는 것의 대표, 찌따를 소진하는 것의 소진의 대표,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찌따를 소진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찌따를 소진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요 작업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거의 다 지금 여러분 이제 맨 뒷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맨 뒷장 가보시면 그 나오는 과정이 뭐냐 하면 94쪽에 가시면 심을 소진하는 것들의 소진해서 소멸, 그리고 85쪽에 가시면 심을 소진하는 것들의 소진해서 이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심을 소진하는 것의 소진이란 개념이 이탐이야.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심이 탐을 몸통으로 하는데 이 탐이라는 것이 사실 이 탐을 없애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로바라고 하는 바라는 성질을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바라는 성질을 가라앉혀 놓고 윗부분부터 해결해 놓고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 요거 염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라가라는 곳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면 이탐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탐만 하면 돼요. 이탐만 하면 심이 빛나는 상태를 회복한 거잖아. 근데 이탐을 한다라는 이 과정이 이탐 이걸로 끝나나? 아니잖아요. 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무명 때문에 오는 거잖아. 무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탐이 완성되지 않잖아. 자, 이탐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심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심해탈이 흔들린단 말이야, 문제는. 왜? 무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심을 소진하는 것의 소진은 이탐인데 이 상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무명을 해결해야 된다고. 무명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달리 말하면 이탐에 이어지는 소멸이라는 과정이죠. 그래가지고 수행이라는 게, 수행이 뭐 딴 거겠어?
심을 소진하는 것을 소진하는 게 수행이지 뭐. 그 중심에는 어쨌든 탐이 아니지. 심이 탐에서 자유로워지면 되는 거야. 해탈이라는 의미가 딱 그거죠. 심이 탐에서 벗어나는 거. 그런데 그렇게 벗어나는 해탈이 찢다가 벗어나는 거니까 심해탈인데 이게 소멸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번뇌를 부순으로써 무명이 버려지는 이거 없이는 안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소멸이라는 작업에 의해서 해탈해야 하는 이래야 그러나 근본적으로 완성은 뭐예요? 우리가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을 삼는 거는 결국 개념은 찢다가 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소멸에 의한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되는 거죠. 영호 산용초의 완성이고 이탐 심해탈하는 거 사마타의 완성이고 그러니까 삼매하고 좀 다른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마타의 완성 소멸 윗바사나 해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수행의 완성 과정이 결국은 심과 탐이라는 찢발이 빛나는 상태를 소진하는 것과 심을 소진하는 것을 소진하는 것으로의 수행과 이 관계로 삶이 설명되고 사실은 불교가 총괄적으로 그거죠. 거기까지 이게 제가 볼 때 앞부분에서 탐진치의 정체를 드러내고 두 번째 장에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탐진치와 심. 이 탐진치와 심이라는 두 번째 장이 탐진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만큼이나 비중 있게 쓰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수행의 본질을 말해주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뭐 물론 다 정리가 더 돼야 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더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몇 개가 더 있어요. 제 3장에서 탐진치가 공통으로 알려주는 것 하는 거는 이제 경전이 굉장히 다양하게 탐진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니까 요건 그래도 이런 식일 거야. 탐진치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그 용례를 정리하는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통으로 알려주는 것 좀 쉽게 끝날 거고 그 다음에 보면 탐진치가 예를 들어서 라가 이러면 라가라고 직접 쓰이는 것도 있지만 뭐 라가 카요 이러면은 탐에 부서짐 이렇게 말이 되죠. 복합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복합으로 쓰이는 것들이 또 아주 비중 있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이제 뭐 일단 용례는 다 뽑아놨으니까 정리하는 일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나면 이제 사실은 탐진치라는 것은 나의 내면의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상태라는 탐진치가 작용은 어디 가서 해요? 결국은 색성형 미초법이라는 세상을 만나는 내 마음 상태가 이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진치의 용례 중에서는 또 제법 많은 분량을 갖는 게 색성형 미촉 또는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탐해지기 마련인가 이런 식으로 탐의 용례 중에 밖의 것을 설명하는 용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용례를 지금 다 찾아놨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몇 개월 한 5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있어서 이 지금 이제 정리하는 작업은 뭐 이젠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오늘 설명드린 두 개, 그러니까 탐진치의 정체하고 심과의 관계, 요 두 개를 서술하는 작업에서 근 한 달 이상 시간을 쓴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남은 부분은 만들어 놓은 용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채워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탐진치를 맛보기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제가 좀 더 잘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가지고 머지않아서 일단 재본된 교재를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탐진치로서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의 첫 번째 출판 서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낮에 수업도 많이 힘들었는데 저녁 시간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맛보기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미 씨 어쨌든 담고 있는 내용이 많죠. 저도 이 정리를 하면서 이번 작업이 진짜 큰 작업을 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책이 한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책이. 요 책만으로 한 200페이지 갈 것 같고 그 용례를 다 하면 한 1000페이지 가까이 갈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좀 줄여야죠. 좀 줄여야 되고 약간 전체적으로 12연계 책은 이건 이만한 책 4권으로 만들 거다라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다만원도 부부님 탐진치와 관련해서 이만큼 우리가 접근했다라는 건 참 큰 성과죠. 좀 로바하고 라가를 구분해가지고 설명하시니까. 예. 내가 특별한 거예요, 저거 진짜. 그래 구분해가지고 설명하는 분이 없거든요. 이건 제가 2000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니까. 이건 누가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도대체. 근데 라가는 아까 안에서 자리 잡고 있고 로바는 따까를 벗으나 따까에서 라가 로바 다 닦아내. 따까는데. 그러니까 저 로바 이후에 난디가 있고 그 다음에 가래가 있는 거죠. 나는 왜냐 업이 이제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간 과정을 또 이제 상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은 로바까지는 이건 닦아내는 거예요. 라가 로바는 다 따까내니까.